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1200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무서워서 추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 사람이 간사한 게 제가 800에 마지막으로 여러 번 저는 계속 샀긴 했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800대에 들어가고 나서 그게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아이고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800이 너무 싸 보입니다. 차라리 그때 더 살 거라는 생각도 더합니다. 참 이렇게 사람 마음이 간사합니다. 지금은 너무 이 큰 회사가 지금 뭐 하루에 지금 뭐 8%, 9% 뭐 거침이 없습니다. 지금 마켓캡이 1.2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아니 1 트릴리언 달러를 돌파한 게 엊그제 같은데 1.2 트릴리언 달러가 됐습니다. 벌써 뭐 미쳤다고밖에 이제 무서워서 뭐 어떻게 말을 못 하겠네요. 모두 일단 축하는 드립니다. 이 회사 주식에 숏을 때렸다라든지 과거에 제가 주식 얘기를 좀 하면은 내려간다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거 반대로 가도 너무 심하게 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된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열었죠. 그 슈퍼차저를 좀 오픈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근데 다 연 건 아니고 지금 테스트로 한 10개 정도? 9개, 10개? 뭐 그 정도 선에서 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뭐 어제 제가 솔라 패널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잠깐 마무리를 졌는데요. 사실 기동량이 있다 보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테슬라 솔라 패널, 솔라 루프에 대한 소식이 나와서 그것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좀 점검해 볼까 합니다. 그럼 어제 하던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볼까요? 저는 어제 이제 좀 얇게 만들고 좀 인스톨레이션 쉬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는데 테슬라는 솔라루프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솔라루프의 스펙이 이제 공개됐는데 좀 더 이제 파워 에피션시가 올라갔죠. 이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 이미 테슬라는 정말로 솔라루프를 진심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게 제가 어제 그 솔라 패널의 thickness가 참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테슬라가 솔라 싱글로 한 5mm 정도의 두께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라루프를 발전시켜서 지금 지붕 사업을 포기를 못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계속 여기다가 표명하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개선된 솔라루프는 거기 이 설치라든지 인스톨레이션이 더 간단해졌답니다. 와이어링이나 이런 것들 또 단순화시켜서 정말로 이제 벽돌같이 이제 옆으로 꼽기만 하면 그리고 이 패널 자체가 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테슬라만 이 싱글을 만드는 건 아니죠. 전에도 그건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점점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그리고 아마 타협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그래도 솔라 패널을 얇게 해서 좀 가는 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했는데 이렇게 제가 말한 지 하루 만에 바로 이렇게 응답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참 발전이 빠른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에 한번 이거를 해봤죠. 지금 그냥 테슬라 사이트에서 제가 비교를 한 겁니다. 뭐 타 회사랑 비교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아직 가격이 이러니 사업이 재미가 아직은 없죠. 지금 보면은 좀 보수적으로 해도 그리고 같은 파워를 썼을 때 한 개만 썼을 때 지금 솔라 루프는 52,000불 정도를 내야 됩니다. 제가 저 전기 값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반면에 패널은 20,000불이 안 되죠. 패널이 훨씬 쌉니다. 가격 차이가 패널하고 루프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과연 이게 경제성이 있을까? 근데 뭐 물론 좀 이건 뉴욕 얘기니까요. 써니벨트에 있으신 전기가 더 잘 제너레이션 될 수 있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더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죠. 진짜 캘리포니아는 워낙 전기값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고려할 법도 한데 근데 지금 제가 그냥 단순 산술 계산으로도 솔라루프 만약에 제가 이제 집을 사고 30년을 다 한 집에 산다면은 만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미국의 그런 잡이라는 게 워낙 다이나믹하고 한 군데서 오래 살기가 요즘은 젊은 세대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서 아직도 업프론트로 내는 비용이 좀 센데다가 물론 이제 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받고 론을 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52,000불은. 그러니까 좀 더 가야 될 좀 더 열심히 좀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시장 확대하기에는 가격이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좀 세다. 그리고 아무도 다시 한번 제 리퍼럴 코드를 이용해서 아무도 솔라 패널이나 솔라 루프를 설치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없는 것으로 봐선 한 명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역시 그것만으로도 좀 확실히 사업이 어렵다. 그렇지만 그 얇은 두께를 이미 지분과 패키지로 묶어서 여기에 진심인 테슬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포텐셜은 어마무시하지만 아직은 좀 그렇다. 이 두 번째 메가톤급 소식으로는 드디어 열었습니다. 이미 제가 과거에 이건 좀 예측을 했죠. 유럽을 먼저 열 거라고. 왜냐하면 포트가 똑같기 때문이다. 법으로 모든 차들의 포트를 통일시켜 놨기 때문에 유럽은 제일 먼저 열릴 줄 알았고, 근데 아직 제가 이제 테슬라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이거 파일럿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다 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도 알 것 같긴 합니다. 일단 테슬라가 지향하는 거는 충전의 그런 아주 매끄러움, 결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짜증나는, 그리고 시간을 갉아먹는, 왜냐면 충전 시간이 정말 생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을 어느 브랜드들도 아무리 급속 충전을 하더라도 시간이 점점 늘어지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충전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피크 파워가 높아도 시간 걸리는 건 아직 가솔린 차 대비해서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연 아무리 포트가 통일돼 있어도 이 휴대폰 앱으로 가가지고 테슬라 오너들과 똑같이 정말 찌르기만 하면, 그리고 앱으로 다 대부분 컨트롤하게 정말 편의성을 극대화시킨 그것이 이게 타 회사랑 호환이 되냐, 그래서 파일럿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10개 정도 열어본 다음에 지금 이게 다른 회사들과도 정말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정말로 그게 테슬라도 쉽지 않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파일럿으로 일부 네덜란드에만, 그것도 전 유럽이 아닌, 물론 노르웨이는 이미 좀 열었습니다. 근데 아주 조금 열어가지고 그 다음 네덜란드를 이게 점차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런 이유에서. 그렇지만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정도 방향성이 공개가 됐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유명한 노르웨이의 비온이 이 현지의 유럽 소식을 또 이렇게 편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저 역시도 유럽의 이런 슈퍼차저의 지금 가격을 알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예측해 볼까 합니다. 지금 놀라운 거는 지금 이 테슬라 참 대단한데,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는 이 아이오니티, 왜 그러냐면 이게 현대자동차가 투자를 했거든요. 지분을 꿰요. 여기 보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이 한 5번째 쉐어홀더로 이제 등극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투자도 그래서 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오니티랑 좀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재미난 게 아이오니티보다 쌉니다. 중요한 건 여기 보면 아이오니티 패스포트라고 이분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아이오니티도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가격 구조가 크게 두 개 있습니다. 그냥 가서 충전할 수 있죠. 근데 그냥은 누구도 제가 볼 때 충전을 할 것 같지 않습니다. 2020년에 이게 사람들이 과연 이걸 아이오니티를 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킬로와트당 0.79 유로입니다. 그러니까 0.8 유로라고 하면 거의 킬로와트당 1,000원입니다. 1,000원 그냥 찌르면. 이거 미치지 않고서야 이거를 기름보다 이건 너무 해도 너무한 거 아닌지. 근데 물론 멤버십을 가입하면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이 위키피디아에 정리된 걸 보면은 각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최고 가격이 이렇다라고만 아시지, 모든 유럽이 다 이런 가격은 아닙니다. 근데 아이오니티가 여기 보면 네덜란드에 비온이 지금 노르웨이에서도 유럽의 현지 소식을 이렇게 잘 전해주면 보면은 패스가 한 달에 18유로인데 그걸 내면은 이제 킬로와트당 35센트는 아니군요. 0.35 유로고, 근데 테슬라는 먼슬리 피가 13유로인데 0.24 per 킬로와트 아워입니다. 그러니까 유로입니다. 많이 싸죠. 이러면은 누가 아이오니티 가서 충전할지. 거기다가 플러스 비온이 또 밝힌 게 뭐냐면, 테슬라는 달마다 서브스크립션을 하고 미국하고 똑같이 정말 FSD 구독같이 한 달 하고 그 다음 달에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다 결제가 가능한데, 이 아이오니티의 문제가 뭐냐면은
싸게 살려면요, 그냥 1년치를 다 사야 되고, 그게 취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니까 거의 달마다 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유럽 국가가 이걸 1년치를 한 방에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한 200유로에 가까운, 테슬라가 시장을 확대시키면은, 이 회사 진짜 쉽지 않겠다. 가격도 더 싸고 멤버십 피도 더 싼데 심지어 달마다 그거를 이제 끊어서 언제든지 자기가 취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먼 거리를, 휴가철에 먼 거리를 갈 때만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하고 평소에 안 쓸 거면 이제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 포인트가, 이분이 계산한 게 40kWh입니다. 그러니까 40kWh 이하로 할 거면은 생짜로 충전하는 게 낫고, 그거 이상 이제 좀 쓸 거면 당연히 멤버십을 가입을 해야죠. 그러면 테슬라한테 안겨줄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면 아이오니티의 레비뉴가 $18 밀리언라고 합니다. 뭐 10 밀리언, 18, 그렇게 또 큰 건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거는 2021년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정리된 걸 보면은 포트스가 현재 유럽에 지금 아이오니티가 2021년에 1000개의 스토어를 갖고 있는데, 테슬라는 거의 6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100 밀리언은 뭐 보수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한 1200억, 1300억은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데다가, 아니 가격이 이렇게 싸면은,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뭐 한 13유로, 뭐 15유로, 한 $15 정도 되겠군요. 그러면은 이 유럽에 지금 차가 연 뭐 100만 대 이상 팔리거든요. 달에 토탈 팔리는 전기차들이 뭐 10만 대 이상. 근데 이제 이건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껴 있으니까 다 뭐 이렇게 충전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유럽이 엄청나게 친환경을 외치면서 전기차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그냥 못해도 연 100만 대, 뭐 한 200만 대 잡으면 거기서 20-30% 안 넘어오겠습니까? 이렇게 싼데, 고속 충전이 아이오니티보다도 더 싼데, 심지어 아이오니티 홈페이지 가니까 똑같더만요. 여기 50kW 충전도 있고, 뭐 가격은 좀 더 저렴한 것 같은데 50kW로 하면 저 멤버십 피만 하더라도 또 수십억씩 이제 늘겠죠. 처음부터 이제 오픈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마켓이 팽창하기 시작하면은 좋기, 진짜 100 밀리언, 200 밀리언은 근시일 내에 금방 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서 얘기했듯이 파일럿이 성공적으로, 이게 아주 유기적으로 이제 가능하다면, 지금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잘 돈다라면은 근시일 내 2-3년 내에 충분히 그 정도 수익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의 수익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올 줄 몰랐는데 이미 경쟁 회사보다 더 싸게 내놓으면은 막강합니다. 막강해 진짜. 테슬라가 시장에 들어오면은 진짜 나만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참고로 미국의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도 비슷합니다. 근데 유럽만큼 차이가 나진 않네요. 그러니까 그냥 찌르면 킬로와트당 한 43센트고요. 멤버십 피를 이제 구매를 하면 한 31센트 정도 합니다. 차이가 크게 나진, 유럽은 정말 살인적으로 나는 것 같은데 미국은 좀 양반인데, 그리고 먼슬리 피도 쌉니다. 4불이랍니다.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어떻게 보면 아이오니티보다는 훨씬 더 혜자네요. 뭐 물론 두 회사가 같은 데서 장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다르죠. 아이오니티는 온리 유럽에만 있고 이거는 독일에 헤드쿼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는 말 그대로 미국에서만 사업을 하니까 뭐 겹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좀 나아 보이는데 이거는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진짜 대놓고 이 카드 꼽는 이거 정말 에러 많이 나는데,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면은 에러가 심각하게 납니다. 이것 때문에 테슬라가 현재 파일럿 프로그램 스마트폰으로 부디 이게 잘 되길 바라겠고, 그러면 최소 진짜 다 여는 순간 유럽에서 못해도 뭐 1000억, 2000억은 금방 뽑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가 더 많이 팽창하게 되면, 지금 슈퍼차저 IO를 또 따로 보면은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뭐 노스 아메리카니까 캐나다가 1등이지만 지금 미국 제외하고 슈퍼차저 카운트를 보면은 독일이 2등입니다. 예, 독일, 프랑스, 영국, 그 다음 이제 노르웨이죠. 그 다음 미국만 제외하면 한국도 나쁜 순위가 아닙니다. 굉장히 슈퍼차저를 많이 깔고 있구나. 적지 않은 수를 깔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 여기 프랑스, 영국, 이렇게 유럽도 만만치 않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오니티를 압살할 정도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은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추후 또 이런 현지 유튜브를 보게 되면 또 중요한 자료들은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이것도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어느 스토어에 이제 충전할 건지도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셀렉션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봐서는 나름 사용자 편의성과 테슬라 오너들 못지않게 많은 정보를 주려고 하는데 호환이라든지 그게 매끄럽게 돌아가는 게 다시 한번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이 회사가 정말 진심인 게 이제는 J1772를 이 데스티네이션 차저 레벨 2죠. 그전에는 테슬라 포트였는데 이제 홈 차저로 이것을 이제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415입니다. 아니 나쁘지 않은데요. 왜냐면 제가 집에 설치할 때 이거보단 더 좋거든요. 근데 충전 그 용량, 파워는 비슷합니다. 그냥 테슬라가 갑자기 가격들이 굉장히 공격적이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테슬라 차저가 비쌌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못 받았죠. 왜냐하면 테슬라 포트니까. 미국도 이 레벨 2 차저에는 보조금 안 줬습니다. 온리 저 J1772를 지원하는 것만 줬는데 이젠 테슬라도 이걸 지원하기 때문에 보조금도 받을 수 있겠네요. 막강합니다. 막강해. 진짜 충전 시장을 쓸어버릴 것 같은 또 조짐이 속속들이 보인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까 주식이 저렇게 이게 너무 무서울 정도로 저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속속들이 살펴보니까 충전 시장은 그냥 쑥대밭이 되겠네요. 근데 과거에 제가 진짜 차지포인트나 블링크라든지 레벨 2 또 차징하는 회사들에서 좀 걱정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비판을 많이 당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군요. 자,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 트윗을 볼까요? 일단 여기서도 주식 얘기가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제 허츠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사인한 게 아니다. 이제 주식을 이제 보여주니까 일론 머스크도 You are welcome 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직 우리가 뭐 허츠랑 사인한 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고 싶다라는 거죠. 뭐 사인을 하겠지만 아직 파이널라이즈 된 건 아니니까 바뀔 확률은 적긴 하겠지만 그래도 CEO로서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이럴 때는 또 CEO의 면목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다시 한번 테슬라는 프로덕션보다 디맨드가 항상 far more 이기 때문에 우리 커스터머한테 파는 것과 같은 마진으로 허츠한테 팔았답니다. 그리고 허츠 딜은 has zero effect on our economy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테슬라의 어마무시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도 계속 바이든 대통령을 까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 연설도 참 대단한 게 여기에 포브스가 얘기했듯이 정말 정확히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UAW가 나를 뽑아줬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대통령도 그런 의사표명, 지지자들에 대한 그런 강력함을 이끌어내는 참 저런 표현들 다 그냥 강경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까라고 싶을 정도로 표현의 자유가 참 잘 보장되어 있구나. 대통령부터 이걸 비판하는.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 역시 이걸 뭐라고 하면 NPC 같다고, with the limited dialogue tree, 그냥 서져 있는 그냥 아무 존재감 없는 뭐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게임에 예를 들면 RPG 게임이나 디아블로 같은 데 보면 NPC들이 그냥 서 있고 그냥 뭐 시키는 말만 하죠. 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댓글에도 뭐 한국에서 대통령을 뭐 비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이렇게 큰 기업의 CEO가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삼성의 JY가 문 대통령한테 당신은 노조의 꼭두각시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의 어떤 경영자가 CEO가 대통령한테 당신 꼭두각시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존재감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근데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근데 뭐 저는 재밌습니다. 이런 그냥 지켜보는 입장에서 양쪽 다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그래도 이렇게 신랄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어떤 스탠스인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조차 없이 이해가 팍팍 되더라 라고 오늘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